러시아 아나톨리 슬리브코, 아나톨리 예멜리아노비치 슬리브코는 1938년 12월 28일 러시아 다게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와의 잦은 싸움 속에서 그는 불면증과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외톨이로 자라났습니다.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붉은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고 이 모든 것은 어린 슬리브코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슬리브코는 학창시절 성적이 평범했고 학업에 큰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춘기 무렵 자신의 성적 지향이 동성의 힘을 자각했으며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적 좌절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을 숨기며 내성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56년 그는 소련군에 징집되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소심하고 순종적인 성격 탓에 동료들의 조롱을 받았고 건강 문제로 조기 제대하게 됩니다. 1961년 그는 스카브로폴 지방으로 이주해 전화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고 여동생의 소개로 유드밀라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슬리브코는 아내와의 신체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부부는 1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몇 차례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성적 좌절감과 억눌린 욕망은 점차 내면에서 잔혹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슬리브코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196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 소년은 피오네르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슬리브코에게 강렬한 성적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겼으며 이후 어린 소년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슬리브코는 자신이 소년들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점차 잔혹한 환상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네비노미스크에 청소년 클럽을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소년들에게 피오네르 활동을 장려하는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년들과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슬리브코는 클럽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고 소년들의 부모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정격으로 하이킹과 캠핑을 주최하며 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러한 활동은 지역 언론에 자주 소개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슬리브코는 소년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963년 슬리브코는 자신의 환상을 실제로 재현하기 위해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년들에게 척추를 늘리면 키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설득하여 교수형을 가장한 실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나치 군인에게 처형된 당파들의 장면을 재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소년들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실험에 참여했고 슬리브코는 그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들의 신체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그의 카메라에 기록되었고 그는 그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했습니다. 22년에 걸쳐 슬리브코는 43명의 소년을 실험에 참여시켰으며 이 중 7명의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1964년 6월 15세의 가출 소년 니콜라이 도브리셰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실수로 소년을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살인은 점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1985년까지 그는 6명의 소년을 추가로 살해했으며 그들의 시신을 절단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발을 기념품으로 보관하며 자신의 패티시를 충족시켰습니다. 1985년 7월 마지막 희생자인 13세 소년 세르게이 파블로프의 실종 후 현지 여성 검사 타마라 랑구에바가 소년들의 실종 사건을 공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랑구에바는 여러 소년들이 슬리브코의 클럽에서 실험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1985년 12월 슬리브코의 청소년 클럽이 수색되었고 그곳에서 교수형과 성적 학대를 묘사한 수많은 사진과 필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된 슬리브코는 7건의 살인과 36건의 교수형 실험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성적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살인을 저지른 후 촬영한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욕망을 억누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혹한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1986년 6월 7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1989년 9월 16일 노보체르카스크 교도소에서 총사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아나톨리 슬리브코의 범죄는 그가 겉으로는 신뢰받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이면에서는 끔찍한 학대와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범죄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과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범죄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